겁니다. 안희정 후보의 표가 20% 정도 된다면 그중에 12% 정도는 문재인에게 가지 않고 안철수에게 간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수치고요. 예, 그 정도 한 절반에서 그렇게까지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STI에서 만든 미디어 오늘과 같이 했는데 아까 푸른나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없는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과 정의당과 국민의당 모든 곳에서 비토하는 정당이에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정당이 다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정의당은 안 합쳐질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빼야 돼요. 그러면 그 둘만 합쳐도 15%, 16%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보면 오히려 안철수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42%가 아니라 30% 이하로 나오게 되거든요. 정말 그 어떤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여론조사를 한 것 같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홍석현 씨가 대선 출마 설왕설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제3지대에서 의미 있게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요. 오늘 홍석현의 워딩에서 제가 예측했던 것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뭐냐면은 비문연대는 의미 없다. 예. 안 한다예요. 예. 그리고 홍석현의 입장이라는 게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표현했잖아요. 나 아무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아. 날 좀 데려가줘라는 일종의 백이종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물론 김종인도 만나고 정운찬도 만나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원래 알던 사람들이 그냥 친분상 만났다. 나는 비문연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마른 침 삼키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 또 닥쳤던 개신세 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참 재밌네요. 안철수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그려온 그림을 나름대로는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이 화답해주고 있는 모양새도 없지 않아 사실 있어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70.6%, 국민의당 지지층의 91.6%, 바른정당 지지층의 73.1%, 무당층의 53.9%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사람들도 안철수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안철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난 문재인 싫어 이런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상 딱 붙여놨지만 문재인이 안철수 이기는 걸로 나타났다. 샘플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다 그러면 막상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딱 이 정도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양자 대결로 가면 그중에 한 명한테는 과반을 얹어주겠죠. 지난 선거처럼. 그렇죠. 박근혜 51.6 희한했어요 참. 51.55% 정확하게는. 자, 다음에 오자 대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자 대결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들끼리 합종 연행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문재인 43.2, 국민의당 안철수 25.3, 자유당 홍준표 14.6, 바른정당 유승민 3.2, 정의당 심상정 2.8 이런 순입니다. 오자 대결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이 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유승민입니다. 그렇죠. 그 유승민이 안철수에게 붙어도 안철수 지지율은 30%가 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예. 물론 이대로는 안 나올 텐데요. 대선판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유의미하게 3자 구도가 되느냐 4자 구도가 되느냐 또는 양자 구도가 되느냐인데 지금 현재의 대선판이라고 하면은 그 유의미하게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오는 건 다 5명이 다 나오지만 그중에 유승민이라든지 심상정의 어떤 반등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문재인의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전 같으면 야권 분열로 받아들여져서 안철수 빨리 사퇴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박근혜 탄핵 거치면서 급격하게 보수 후보 자체들이 아무리 해봐 20%도 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유승민이 사퇴할 수 없는 이유, 홍준표가 사퇴할 수 없는 이유, 안철수가 사퇴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해요. 네. 일단 안철수는요. 여기서 사퇴를 해버리면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 자기가 꾸준히 예쳐왔잖아요. 앞으로 대선에서 문재인과 양자 대결을 만들 아주 유능한 후보야. 안철수의 포지션이었어요. 이제 와서 누구를 위해서 양보도 누구를 위한 게 있어요. 자기가 도와주지 않아도 문재인은 대세론 후보로 지금 월등하게 앞서나고 있잖아요. 그 안철수가 사퇴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홍준표를 위해서, 유승민을 위해서, 심상정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사퇴 안 해. 단일화를 한다면 모르지만 안철수는 그렇다고 보고 홍준표는 불과 며칠 전까지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물론 홍준표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만 보면은 지금 현재 홍준표와 김진태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죠. 걔들은 더맨 더머 개그를 하다만요. 네. 근데 홍준표가 명색이 그래도 옛 여당으로서 후보가 사퇴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의 문재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후보들은 안철수 빼고, 안철수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르니까 언젠가는 니들도 내 앞에 골복해서 나는 결국 문재인과 양자 대결을 만들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어쨌건 다수 후보들은 지방선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선 때 포기를 해버리면 지방선거도 망하는 길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사퇴 안 해. 근데 유승민도 마찬가지. 유승민은 사퇴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한 이유는 결합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이 예를 들어 문재인과 홍준표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유승민 표를 합쳐주면 문재인이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여론에 굴복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하고 유승민 합쳐봐야 16% 조금 넘어요. 안철수가 받을 것을 예상되는 25%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럼 유승민이 박근혜 배신하고 그 당을 나온 사람들인데 다시 새누리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차제에 지방선거든 뭐든 우리는 적폐 세력, 박근혜 친박 세력 아니야라고 네이밍을 하고 그 컨셉으로 가려고 보수 표를 달려고 하려면 자유한국당하고는 합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대선에 당선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퇴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뭐 어찌어찌 정치권에서 이합 집산하다 보니까 친박 세력과 친문 세력은 둘 다 패권 세력이다 이렇게 계속 네이밍을 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당선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의 뭐 계속 법요건, 구법요건의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사바사바 하긴 하는데 안 된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유승민이 자유한국당과 합칠 수 있는 요건은 딱 하나예요. 새누리당 후보가 포기해 주는 거예요. 니들은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의 범인들이니까 니들이 후보를 안 내는 거라면 내가 받아줄게. 홍준표가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뭐였냐면은 반박. 네. 홍준표는 그러면 친박 청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에서 이 후보로 이력시되는 김진태가 대표적인 친박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축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처럼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자, 어쨌건 지금 대선판은 재밌게 가고 있긴 한데 큰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자대결 구도가 가장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그중에 실제로 단일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있다고 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정도가 거의 유의미할 거라고 보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후보의 금괴 700조가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되면 모를까. 확인되면 또 뭐 국민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러면 되죠. 700조를 가계부채 정산에 쓰겠습니다. 아니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터지지 않는 한 문재인 대세로는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협과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의원의 현 국회의원이에요. 맞아요. 네, 트윗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문재인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유승민이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문재인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홍준표, 김진태, 이인재, 김관용이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문재인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핵심을 찌르는 키워드였어요.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제일 앞서가고 있는 후보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나서 맨 처음 내뱉은 일갈이 박지원이 그랬죠. 그리고 그 안철수가 그랬는데 문재인을 이기겠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트윗을 하셨어요. 안철수 큰일 났네. 박지원, 문의 60%는 자기 식구표, 대승 아니다. 문재인이 자기 식구표면 안철수는 남의 식구표인가? 안철수 큰일 났네. 역선택이네. 박지원은 왜 그랬대? 박지원 분리시켜. 큰일 났네. 안철수 안 된다고 산통 다 깨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정치권의 주류의식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봐요. 이거 조기숙 교수의 왕따 이론 같은 게 아직도 그들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주류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비주류가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한 그 불복 심리 같은 것들이 지금도 문재인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신사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만하자는 표현 있잖아요. 아무리 어떻게 막 왕따를 시키고 다구리를 넣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보복하지 않으니까 되는 것든 안 되는 것든 막 던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 이상 신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입장은 아닌데요.
참여정부 시절의 그 일화들을 꼼꼼히 이렇게 뒤에 배경에 깔려 있는 일화들입니다. 비서실장 할 때라든지 이런 때 보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얌전하고 숙기 없고 조용한 사람 아니에요. 까불면 큰일 납니다. 그 양반이 얼마나 그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안희정 후보가 그랬다네요. 이번에 50%가 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합산으로는 55.9니까요. 충청도에서 50%를 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한 10%좀 되죠.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에서. 예.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서울 경선까지 해서 마무리를 다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 낙담해가지고 술 먹고 다음 경선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모양새가. 안희정 지사 묘하지 마십시오. 안희정 지사 나름 선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민주 시민의 어떤 의지를 모아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완주하지 않으면 이 경선 모양 되게 우습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완주해줌으로써 문재인의 어떤 후보 등극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도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더라도 당연히 정의당은 안 합쳐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빼야 돼요. 그러면 그 둘만 합쳐도 15%, 16%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보면 오히려 안철수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42%가 아니라 30% 이하로 나오게 되거든요. 정말 그 어떤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여론조사를 한 것 같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홍석현 씨가 뭐 대선 출마 설왕설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제3지대에서 의미 있게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요. 오늘 홍석현의 워딩에서 제가 예측했던 것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뭐냐면은 비문연대는 의미 없다. 예. 안 한다예요. 예. 그리고 홍석현의 입장이라는 게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표현했잖아요. 나 아무 자켓도 가지고 있지 않아. 날 좀 데려가줘라는 일종의 백이종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물론 뭐 김종인도 만나고 정운찬도 만나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원래 알던 사람들이 그냥 친분상 만났다. 나는 비문연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마른 침 삼키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 또 닥쳤던 개신세 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참 재밌네요. 안철수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그려온 그림을 나름대로는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이 화답해주고 있는 모양새도 없지 않아 사실 있어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70 가보겠습니다. 오자 대결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일 크죠. 그들끼리 합종 연행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문재인 43.2, 국민의당 안철수 25.3, 자유당 홍준표 14.6, 바른정당 유승민 3.2, 정의당 심상정 2.8 이런 순입니다. 오자 대결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이 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유승민입니다. 그렇죠. 그 유승민이 안철수에게 붙어도 안철수 지지율은 30%가 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예. 물론 이대로는 안 나올 텐데요. 대선판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유의미하게 3자 구도가 되느냐. 10.6%, 국민의당 지지층의 91.6%, 바른정당 지지층의 73.1%, 무당층의 53.9%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사람들도 안철수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안철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난 문재인 싫어 이런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상 딱 붙여놨지만 문재인이 안철수 이기는 걸로 나타났다. 샘플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다 그러면 막상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딱 이 정도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양자 대결로 가면 그 중에 한 명한테는 과반을 얹혀주겠죠. 지난 선거처럼. 그렇죠. 박근혜 51.6 희한했어요 참. 51.55% 정확하게는. 자 다음에 오자 대결로 한번 나옵니다. 안희정 후보의 표가 20% 정도 된다면 그중에 12% 정도는 문재인에게 가지 않고 안철수에게 간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수치고요. 예, 그 정도 한 절반에서 뭐 그렇게까지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STI에서 만든 미디어 오늘과 같이 했는데 아까 푸른나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없는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과 정의당과 국민의당 모든 곳에서 비토하는 정당이에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정당이 다 합쳐진다고